KCNTV 한중방송을 사랑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소설 코너 담당자 이화실입니다. 연속방송 소설가 림은춘 선생님의 단편소설 몽당치마 제8회. 남편만 아니었어도 나는 친척들과의 거래를 끊어버렸을 것이다. 불쌍한 남편의 면목을 봐서 나는 친척들과 다시 내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기는 내 뒤가 끌려서 쌀꾸러 다니면서부터 내왕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말이다. 여름 한철 쌀꾸러 다니고 가을 한철 감느라고 치마꼬리가 닳게 다녔으니 제 발로 문을 연 셈이다. 부지런히 친척들이 집 문턱을 넘나들다 나니 나는 자연히 네 집이 어느 때 생신이요 잔치요 회갑이요 하는 경사를 다 알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쇠통 모르는 척하고 눈을 감아버리기로 작심했다. 내밀 것이 있어야 떳떳이 나서련만 쥐면 두 주먹밖에 없는 무밑동 같은 신세에, 그것도 차리고 나설 옷마저 없는 주제에 어디로 간단 말인가. 하지만 친척들은 군일이 생길 적마다 나를 잊지 않았다. 그 전에 백도라지요 노들 강변이요 하면서 춤판을 벌릴 때는 몽당 치마를 잊었어도 군일이 일손에 딸릴 때마다 몽당 치마를 생각했듯이 가마목손이 부족할 때마다 나를 생각하곤 했으리라. 털은 내리 쓸게 마련이고 물은 내리 흐르게 마련이라고 손우분들은 손우 처신을 해야 하고 손아래 사람들은 그 본을 받아야 한다. 나는 동불사 형님이 하던 대로 빈손이지만 군일에 가서 부조를 못하는 대신 힘으로 그 몫을 담당하곤 했다. 그러니 시끄럽고 힘든 일은 내가 맡아 해야 했다. 그래야 다소 마음이 풀리곤 했다. 일에서 굳어진 두 손을 갖고 있기 때문에도 그러하겠지만 일손을 넣으면 송구스러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 어찌하랴. 부조할 형편이 되지 못해 두 손과 힘을 가지고 왔으니 그것으로 미봉할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한 번은 조양천 동서가 아들을 보내서 맏딸이 시집가니 기어이 오라는 청탁을 했다. 남편이 노동개조를 하기 시작해서부터 십몇 년 동안 발길을 끊었던 조양천 동서가 사람까지 띄워 나를 청했으니 심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어떤 때는 문턱이 다슬게 다니다가도 어떤 때는 모른 척하고 나앉은 일을 생각하면 분하기 그지 없었으나 조카들을 봐서라도 가야 했다. 아유, 동서, 제 앞이 막막해서 살자고 퍼득거리다 나니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어찌 고생하오? 생원은 무사하오? 애들은 잘 자라오? 내가 문을 떼고 들어서자 조양천 동서는 전에 없이 반겨 맞으며 입치레를 하면서 물을 말을 한꺼번에 뿜어버렸다. 십몇 년 새에 이마의 잔주림이 늘어났지만 남달리 삐어진 그의 고음은 여전하였다. 고생이야 다 갔지요. 그간 무사하셨어요? 우리는 그럭저럭 탈없이 보내어. 아유, 그 곱던 낯이 왜 이렇게 됐소? 달망지게 생긴 조양천 동서는 나의 손목을 잡고 손등을 싹싹 어루만져주면서 있는 걱정 없는 걱정 다 했다. 환갑때야 샘이 다 든다더니 쉰고개를 바라보는 조양천 동서도 인제야 지난 날을 후회하는 같다 여겨 얼어붙었던 가슴속 한 귀퉁이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다. 아니, 잔치라면서 왜 집안이 이리도 조용한가요? 나는 잔치객들이 없는 조용한 집안을 둘러보며 물었다. 잔치 날짜는 아직 열흘이 있어. 네? 제 애미가 무쇠간이 돼서 그런지 딸년도 무쇠간이요.
잔치 날짜는 바득바득 다가오는데 꽃방석이며 베개 머리에 술을 하나도 놓지 못했어. 그래서 생각도 못해 동서를 불렀어. 나에게는 어머님 손부리에서 물려받은 한 가지 잔재간이 있었다. 순호이였다. 이 몇 년 내 나는 저녁마다 순호이를 해서 장간새를 사고 애들 학비를 보탰다. 풋돈잎은 나의 순호이에서 생겼다. 조양천 동서의 규동량은 빠르기도 했다. 나는 그날 저녁부터 재봉기 앞에 앉아서 꽃방석이며 횃보, 베개 머리에 술을 놓기 시작했다. 꽃방석이나 베개 머리에 놓은 술을 보고 첫날 색시의 손부리를 보게 마련이니 나는 시집가는 조카를 대신해서 있는 정성과 재간을 다 피웠다. 휘늘어진 수양버들에 제비가 날아드는 것도, 활짝 핀 난초꽃에 나비 쌍쌍 날아예는 것도, 소나무 옆을 감도는 벽계수에 백학이 내려앉는 것도, 달밤 송백수를 품에 안은 트릉바위에서 호랑이 땅 하며 앞발을 쳐드는 것도, 어쨌든 이때까지 내가 보아왔고 좋다고 생각되던 것을 몽땅 수놓아 주었다. 나는 밤낮 8회를 재봉기 앞에서 보냈다. 내가 수노이를 마치고 재봉기에서 물려앉은 그날, 동불사 동서가 애들까지 몽땅 데리고 들어섰다. 아유, 작은 동서가 한 발 앞섰구만. 형님! 나는 어찌나 반가웠던지 한참 동안이나 동불사 동서의 손을 꼭 쥐고 놓지 않았다.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고, 가는 떡이 커야 오는 떡이 크다고, 기쁠 때나 서러울 때나 발길을 끊지 않고 모나 주지 못해 깔에 가시를 뜯으며 지내온 열 몇 해를 지니고 온 그 정이 고리에 묻어 올라오는 그물처럼 몽땅 솟구쳐 올랐다. 나는 어찌나 반가웠던지 한참 동안이나 동불사 동서의 손을 꼭 쥐고 놓지 않았다.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고, 가는 떡이 커야 오는 떡이 크다고, 기쁠 때나 서러울 때나 발길을 끊지 않고 모나 주지 못해 깔에 가시를 뜯으며 지내온 열 몇 해를 지니고 온 그 정이 고리에 묻어 올라오는 그물처럼 몽땅 솟구쳐 올랐다. 대학에 간 큰 녀석은 공부를 잘하오? 예, 형님. 집에서도 바쁠 텐데 또 돈을 보냈더군요. 며칠 전에 그 애한테서 편지가 왔댔어요. 아버지 때문에 대학교로 추천을 받지 못하고 한 해 호미 대학을 다닌 우리 집 큰 녀석이 밥을 한 소래씩 굽내던 맏아들이 금년봄에 시험을 쳐서 대학에 붙었댔다. 대학에 붙은 건 좋은 일이나 뒤를 댈 걱정, 차려 보내야 할 태상 같은 걱정으로 눈 한 번 붙여보지 못하는데 동불사 동서가 대틀은 옷 한 벌과 돈 20원을 갖고 찾아왔던 것이다. 그런데 며칠 전 큰어머니께서 또 돈 20원을 보내왔다는 편지가 대학에 간 녀석 한 데서 왔으니 그렇게 고마울 수가 어디 있으랴. 그 녀석 신세를 지려고 그러는 줄 아오? 우리 같은 것도 잘 살라고 하는 이 좋은 세월에 마음껏 공부를 하라고 그러지. 동불사 동서는 내 입에서 또 군소리가 나올까봐 그랬던지 말없이 내 손을 물리치고 인침 구들에 올라섰다. 나는 습관적으로 그녀의 치마에 눈이 미쳤다. 총 내리 들이온 엷은 세루로 만든 회색 치마였다. 구들에 발을 올려놓는 그 서슬에 나일론 양말목에 감싸인 남색 털실 네이가 치마꼬리 사이로 보였다. 몽당 치마와 세루 치마. 나는 몽당 치마를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던 동불사 동서를 생각하며 조카들을 둘러보았다. 세루가 아니면 라사천으로 몸을 감은 다 큰 처녀 총각들이었다. 입던 옷가지와 쌀을 입고 내가 동불사로 갔을 적마다
떼국물이 얼룩진 낯에 꾀죄죄 코를 흘리며 개눈 감추듯 밥그릇을 굽을내고 나의 밥그릇을 쳐다보던 그 철부지들이었다. 연속방송 몽당치마 제8을 들으셨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